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해 밤 10시에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3시에 최고조에 달한다. 잠자는 동안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덴마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기록부가 있다. 이 기록부엔 1942년 이후 모든 암 환자들의 기록들이 보존돼 있다. 덴마크 암협회는 이 기록부를 분석해 특정 암과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암협회 연구 과장인 조니 앤슨 박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낮 근무자보다 6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량의 감소에 있었다. 최근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뇌 부위를 제거하면 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공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암 발병 위험성이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면 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여성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증가해 유방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멜라토닌이 일반적으로 암 발생 자체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멜라토닌이 암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발생한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의 부족은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명수 씨는 벌써 10년이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이 허는 염증성 질환으로 혈변과 심한 설사가 동반된다. 완치가 어려워 고통스럽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그때는 뭐 어차피 혈변 나오는 상황이었고 뭐 점액 이제 혈변을 지나서 뭐 점액 같은 게 계속 나와서 아주 심할 때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항문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잠의 부족이다. 당시 시장에서 의료업에 종사했던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치료는 더욱 힘들었다. 밤낮이 바뀐 게 아니라 야간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복이 됐죠.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퇴원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 생각하면은 퇴원해서 조금 다시 또 생활하다가 또 그래서 다시 또 그 생활이 또 지속되니까 또 재발되고 다시 또 입원하고. 대장염 증세는 수면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낮에 일하는 직종으로 바꾸면서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그러다 야간 근무로 되돌아가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여지없이 악화됐다. 하지만 정작 궤양성 대장염이 위험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되게 8년 내지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악화될 것 같으면은 그 암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면 시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스피겔 박사는 잠이 암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잠이 부족하면 암 예방을 돕는 여러 호르몬과 면역 물질들이 감소해 암이 유발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잠의 부족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늦은 밤, 하현욱 씨는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로 분주하다. 남들이 다 자는 이즈음부터 시작되는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고, 그것도 이제 몰아서 자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자는 편이라, 그러니까 오전에 한 2-3시간, 오후에 한 2-3시간. 그러니까 거의 뭐 숙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의 그냥 휴식 상태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짧고 불규칙한 잠은 식사와 운동 등 다른 습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하현욱 씨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흐트러졌다. 피곤은 점점 쌓여갔지만 워낙 건강했던 하현욱 씨는 부족한 잠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2004년 7월, 잠을 자던 하현욱 씨는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통증이 잦아들길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게 아니고, 눈을 진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아프죠. 그냥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니까, 그건 겪지 못한 사람은 아마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하현욱 씨의 심장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현욱 씨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장으로 연결되는 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심장이 멈추는 질환이다. 돌연사의 80%를 차지해 아주 치명적이다. 당시 하현욱 씨의 상황은 아주 위급했다.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인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수술하고 6개월 하현욱 씨는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응급수술을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6개월 후에도 거의 현재 그의 관상동맥은 확장된 상태로 잘 유지돼 하현욱 씨는 건강을 되찾고 있다. 수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경과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는 혈관의 긴장도를 높여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고, 또 쉽게 그 경합판이 파열되고 그래서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한쪽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수면 부족 자체가 담배를 많이 피게 하고 운동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의 위험도가 높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가 같이 물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심장 질환, 특히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듯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과 습관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암과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만큼 문제가 되는 수면 시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얼마 전 이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제임스 갱위시 박사는 자는 시간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건강한 성인 4,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되는 수면 시간을 밝혀냈다.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보다 적은 사람들은 제대로 자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비만, 성별과 연령, 그리고 인종 같은 변수들을 조절해서 비교해봤는데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6시간 이하의 잠에 대해 경고하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6시간 이하로 잘 경우 여성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